언론을 사유화하는 거 아니냐. 아, 이거는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16일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침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일 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경기 지표가 부진을 했죠. 그래서 애플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전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루면서 좀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둔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인도를 비롯해 원유 수요 증가에 공급 과잉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이 뭐 금리 동결을 했죠. 그래서 성장률이 내년에는 좀 기준치보다 하향이 조정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우려가 좀 많이 나왔는데, 브렉시트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다른 국가들도 뭐 GDP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유로존 체제 회의적인 국가들이 좀 탈퇴를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낳고 있는데, 브렉시트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해서 항상 꼬박꼬박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거를 종합을 해보자면은, 코스피 지수는 10.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6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도 한국에서도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차익이나 비차익이나 전부 다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반적인 하락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글로벌 지표의 부진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수 선물에서 현물에서 매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변동성이 좀 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금요일 날. 네. 그리고 뭐 뉴욕 증시는 애플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들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들이 높은 것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심을 또 위축시켰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좀 내수 시장은 좀 괜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기 둔화와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금리 결정에는 좀 금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동결이 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모멘텀의 부재와 불안정한 수급으로 인해서 변동성의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다들 수급에 대한 흐름성도 예상을 해야 되고 변동성에 대한 예상을 해야 되지만, 다들 조심해야 된다는 점, 이 점 유의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97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모멘텀이 부족하고, 그리고 상하방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하락폭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을 비롯해서 운수 장비, 화학, 정유, 철강, 조선업 등이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호실적을 기록한 한국전력 아니면 KTNG 등은 상승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코스피 1분 차트 보시면은 지금 하락폭 보이시죠? 네, 그리고 장 중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지를 했지만,
횡보의 흐름을 볼 수 있었고요. 후반에는 뭐 금융 투자의 매수 그리고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좀 제한적인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기술적으로 차트만 바라본다면은 지금 딱 상승할 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관도 열려 있고 하방도 열려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것도 뭐 불확실성만 계속 뛰는 가운데 지금 올라갈 전망보다는 하락할 전망이 더 높지 않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 뭐 기관계나 아니면은 연기금 등에서 뭐 매력적인 포인트를 잡자면은 1940포인트, 50포인트 이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뭐 아니면은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00포인트 넘게 2030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을 때 그때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된다면은 그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외국인도 그때 그리고 연기금도 그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생각하지만 지금 들어와서 2030포인트 뭐 2000포인트 훨씬 넘어 버리면은 수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망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TV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주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보시게 된다면은 NC소프트 뭐 그리고 코리아 오토글라스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뭐 다들 상승하는 걸 상승 마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가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양 산업이 많이 안 되는 상태였고 그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포인트 하락 마감을 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지금 700포인트는 지지를 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심리적인 좀 돌파를 위해서 수급과 모멘텀이 꼭 필요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셀트리온이 뭐 장 시작하자마자 좀 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도 강세를 보였다가 그걸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지금 지수를 끌어주는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거 그리고 차익 물량과 기간 순매수의 보합권으로 보합권에서 혼조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는 점 보시면은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공정성 우려가 돼서 거래 정지가 되었죠. 그리고 뭐 시가총액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게임 산업 그리고 OLED 관련주는 좀 견조한 흐름을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역시나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뭐 기관계는 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게 전부 다 보합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1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하락하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특징주를 살펴보자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실적 성장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슈피겐코리아 SM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뭐 깜짝 실적도 있었고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13% 뭐 2% 가까이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약품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뭐 추진을 하면서 뭐 15% 정도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가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1%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소비 판매는 뭐 자동차와 주유소 온라인 판매 호조로 13개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시다시피 오늘도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달 전부 쉽지 않은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업 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차 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석 달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에너지 상승 가격에 호조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네, 산업량 증가 그리고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4월 자동차 판매 전월 대비 9% 증가했다는 소식에 네, 운수 장비 업종이 상승을 주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모든 뭐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회원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장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5월달 전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달 전부 힘들지 않을까 해요. 지금 뭐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불확실성은 점점 나아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뭐 관망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뭐 다음 달에 있을 FOMC가 네, 영향으로 불확실성만 계속 낳게 되는 가운데 네, 내수 시장 그리고 투자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이번 달 전부 제 생각에는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보시다시피 차익과 비차익에서 예, 외국인들이 전부 쏟아내는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점. 이 점 계속 주목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심의 위축. 네, 투심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어려운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떨어질 줄 알고 뭐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면은 당연히 뭐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뭐 모멘텀이 언제까지 안 나올지는 아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성장주에 제가 주목을 하자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저희 저번 주부터 계속 실적 성장주에 계속 주목을 하자. 실적 성장주를 보시다 보면은 거의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제에서는 계속 하락하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게임주들도 뭐 오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섣부른 매수보다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은 뭐 지금 모멘텀도 없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기관계도 관망세 아니면 매도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점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관망세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점 항상 주변을 살펴보시고 뭐 실적이 좋다라는 것만 딱 실적 성장주만 보라고 뭐 실적 성장률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뭐 그게 갑자기 가파르게 뭐 상한가 가까이 찍을 것 같다고 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좀 내가 예상치보다 만약에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고 나와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더라도 좀 섣부른 매수보다는 좀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라리 아까워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해두시고 다들 아셔야 될 점은 현금 보유도
한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어떤 종목을 매입하고 매도하고 하는 것도 뭐 당연히 종목에 대한 투자고 하지만 현금 보유도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유 손실이 안 나는 최대한 손실이 안 날 수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5월 16일 시황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